네, 6.13 지방선거 이제 8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공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찬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홍준표 대표 어제 강원도를 방문했잖아요. 오늘도 어디를 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늘 오후 충남 천안을 방문합니다. 홍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민심을 청취하고 있는데요. 충남 천안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충남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논란 이후 요동치고 있는 민심을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겠다는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당초 충남도지사 선거에 대해 한국당에서는 쉽지 않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최근엔 해볼만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홍준표 대표는 그동안 안 전 지사는 대학 후배로 개인적으로 친하다. 어떻게 저런 식으로 처신했나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비판을 가급적 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선거는 선거인 만큼 홍 대표가 오늘 어떤 발언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충남도지사 선거인 현재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복기왕 전 아산시장 등이 경선 준비를 하고 있고 한국당에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명수 의원과 이인재 전 의원 등 가운데 전략 공천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야의 지방선거 공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전략공천위원회 등을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안희정 전 지사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의혹을 놓고 진화를 하느라 진땀을 뺐었죠. 이제는 당을 추스르고 속도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자 면접을 마치고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구와 경북은 경선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서울과 경남, 충남은 우선 추천 지역, 다시 말해 전략 공천 지역으로 골랐습니다. 현직 단체장이 있거나 단수로 공천을 신청한 부산과 울산, 인천, 충북, 제주는 단수 추천 지역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권에 불어닥친 미투 그리고 사건 사고 소식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어제 검찰이 몇 가지를 밝혔는데 일단 피의자가 맞다, 피의자로 확정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피의자가 이제 맞다라는 거죠. 네. 그 얘기는 일단 고소인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셀프 출두긴 하지만 안희정 전 지사도 피의자로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조사를 해보니까 충분히 혐의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법적인 실질적 측면에서 모두 이제 피의자로서 피의자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형태로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걸 어제 서부지검에서 밝힌 겁니다. 예. 어제 하나 이제 검찰에서 밝힌 내용 중에 의미심장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도 업무상 위력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좋아서 합의해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 역시도 상하관계에 있는 직장 내의 어떤 권력 구조를 봤을 때 이게 불법적인 걸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폭행처럼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거라고 하면 수사 굉장히 그래도 심플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일단 폭행이나 협박은 있었지 않았던 거는 이미 뭐 김지은 씨의 어떤 방송 인터뷰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고 결국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그러니까 도지사와 비서라는 이 상하 관계에서 도지사인 안 전 지사가 자신의 보호를 받고 감독을 받는 비서인 김지은 씨를 조금 약간의 어떤 강한 어투로 인해 가지고 동의를 받지 않고 관계를 했던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 업무상 이력이라는 것이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이 검찰이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막 한 거를 하지 않고 합의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당시 도지사였던 안 전 지사가 당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이제 보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언제 나와 있는 톤으로 보면 뭐 영장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정에 갔을 때도 안 전 지사는 이 부분을 굉장히 파고들 겁니다. 예. 아니 아무리 나랑 안 전 지사가 상하관계라고 하더라도 내가 업무상 위력을 언제 압박을 하는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합의된 관계 아니냐. 만약에 이런 논리라고 하면 사장과 비서, 장관과 비서, 윗사람과 아랫사람과는 어떤 형태의 관계를 가져도 전부 다 성폭행이 되는 거냐. 이런 식의 아마 변론을 펼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법정에 가서도 상당한 쟁점이 될 겁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무상 위력을 해서 유죄 나온 무죄 나온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 지난번에- 들어서는 저희가 동아일보도 얼마 전에 보도했습니다만 요즘에 이 성폭력에 관한 그 기준이 굉장히 많이 엄격해져서 요즘엔 유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그러니까 하긴 예전보다는 높아지는 건 많은데 예. 전반적인 통계를 내봤을 때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수사하기가 좀 까다롭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기소 자체가 좀 적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뭔가 상사와 뭐 직원 사이에 그런 성폭력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 성폭력으로 인정되는 것보다 오히려 뭐 합의하에 성관계로 인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통계 숫자로 보면 네. 그런데 최근의 입증하기 추세는 어렵다. 유죄가 인정된 추세가 예전보다는 많아진 건 맞는데 예. 추세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거로 봤을 때는 업무상 위력으로 유죄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예. 자,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이제 압수수색을 2번이나 걸쳐서 집무실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컴퓨터 기록물 등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압수를 해갔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안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뭐 혹시 뭐 이메일이 왔다 갔다 했다든지 아니면 CCTV에 보관이 되어 있어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오피스텔이나 그 연구소 같은 것도 몇 번씩 압수수색했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예.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서부지검에서 어제 했던 얘기는 압수수색 일단 빨리 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정말 원론적인 얘기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서 이제 앵커 지적하셨던 디지털 포렌식 기법. 네. 그러니까 가서 이제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운을 받아서 와야 되는데 그것을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증거 능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걸 좀 우리가 철저하게 하느라고 압수수색을 좀 여러 번 한 것이다라고 이제 어제 밝혔고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이제 집무실 같은 곳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게 일반적인 남녀 관계가 아니라 네. 상하 관계고 도지사와 비서의 문제니까 네. 그 둘 사람의 평소의 행태라든지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도지사 집무실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아하. 관사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압수수색 한 거다라고 어제 그러니까 밝힌 거죠. 일각에서는 사실 성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니까 성폭행이 있었다고 이제 폭로한 곳이 오피스텔이었는데 오피스뿐만이 아니라 집무실, 비서실, 뭐 관사, 자택 너무 많이 압수수색한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까지 네. 그런 의혹까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위력 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조금 광범위하게 예.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오피스텔에서 입증할 수 있겠지만 두 네. 사람의 어떤 평소의 관계들을 보고서 오피스텔에 뭐가 나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지사 관사라든지 도지사 집무실을 봤을 때 혹시 진짜 이메일이라든지 어떤 자료들에 의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장 예. 중요한 건 두 사람의 관계니까요. 그건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보면 김지은 씨의 그 주장을 들어보면 해외 출장이나 서울 출장 갔을 때 성폭력이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출장을 갔을 때 두 사람만 출장을 가지는 않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동행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의 증언이 만약에 안희정 전 지사가 갔을 때 정말 두 사람이 자꾸만 뒤로 사라졌다거나 자꾸만 이 업무를 일부러 막 둘이만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키는 것 같더라. 이런 증언들이 안희정 전 지사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김지은 씨는 이제 언론 유튜브 방송 출연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평소에도 안희정 지사의 얘기를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죠. 안희정 지사는 다른 사람은 뭐라고 노라고 해도 너는 예스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예. 거예요. 근데 일단 김지은 씨의 진술이니까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중요한 거죠. 주변 사람 진술을 물어봤을 때, 두 사람 그냥 평소에 정말 뭐 상하관계 같지 않고 진짜 친한 친구 사이처럼 예. 굉장히 편하게 대했다. 격이 없이 예. 이렇게 진술하는지 예. 안희정 지사가 당시에 좀 고압적이어서 김지은 씨가 안희정 지사 앞에 가면 정말 고양이 앞에 쥐처럼 기도 못 펴고 있었다. 예. 이렇게 진술하는지 천연직차 아니겠습니까? 앞서처럼 전자처럼 진술이 나오면 이건 정말 위력을 위한 간음이 아니라 진짜 일반 연인처럼 합의한 성관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거고 예. 만약에 후자처럼 진술이 나온다면 이거 봐 평소에도 저렇게 했으니까 그 당시에도 저 김지은 씨가 정말 이 도지사기 때문에 무서워서 명확한 거부를 못하고 끌려 예.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주변 사람들의 평소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증언과 진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예. 네, 다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좀 판결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인 이창명 씨에 대한 판결인데요. 네. 지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일단 이창명 씨 경찰에 출석할 때 또 재판 당시의 모습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음주운전 하신 거 맞습니까? 안 했습니다. 음주운전 안 하신 겁니까? 술을 못 마십니다. 앞으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 때문에 너무나 걱정 많이 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그리고 기다려준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1년 9개월 만에 이 억울함이 풀려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고 대법원에서도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음주운전의 혐의는 이제 벗었는데 과거를 조금 다시 한번 되새겨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20일 날이었습니다. 4월 20일 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음주 교통사고로 의심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도주를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경찰에 간 것이 아니라 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오후 11시에 사고가 났고 그 다음날 오후 8시에 갔으니까 거의 하루가 지나서 경찰에 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치를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음주를 했네 안 했네 1심, 2심, 3심에서 저 모두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가 지나서 음주가 나오기도 하지만 술을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깬다면 하루 지나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법이 있다면. 예,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을 적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현장에서 이렇게 소업 예. 불던지 네. 아니면 혈중 이제 체유라든지 해가지고 음주운전 적발 보고서가 있어요 경찰에. 예. 거기만 몇 월 며칠 몇 시에 적발해서 불었더니 얼마가 나왔다. 이게 있어야 완벽한 게 증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찬명 씨처럼 나중에 적발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때 해봐야 수치가 아주 기준치보다 낮게 나오든지 예. 아니면 안 그렇죠. 나오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럴 때 음주운전을 술을 알코올 혈중 농도가 얼마인지 유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음주를 제가 10시간 전에 했다고 했을 예. 때 그럼 10시간 이후에 측정을 하면 당시의 수치 그다음에 그 사람의 체중이라든지 예. 음주량이라든지 성별, 술을 먹었을 예. 때와 그 측정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경과인지 이런 것들을 공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역산을 해가지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혈중 강도 농도가 작게 나왔지만 네. 이 사람이 술을 마셨던 당시에는 얼마가 나왔을까 이렇게 유추하는 네.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체중이라든지 예. 얼마나 시간이 지나는지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술을 얼마나 마셨냐는 그렇죠. 겁니다. 소주 몇 잔, 맥주. 근데 이창명 씨 같은 거 그게 특정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증언들 같은 거 병원에 왔을 때 간호사들이 증언 술 네. 냄새가 나는 것 같다더라. 네. 그리고 이창명 씨하고 그 지인들이 그 술을 마셨을 때 CCTV를 통해서 술병이 알코올 몇 도짜리 술병이 얼만큼 들어갔다. 지금 보시면 예. 소주 6병하고 생맥주 9주를 예. 9잔을 주문했다. 그러니까 주문이 그러니까 이창명 씨가 있었던 방에 들어간 것이지 그렇죠. 이창명 씨가 마셨다는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셨다 하더라도 저 중에서 정말 각 한 병씩 마셨습니다. 예. 네. 뭐 이런 증언이 있어야 예. 돼. 그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창명 씨가 저 소주 6병 혼자 다 마신 건지 아니면 정말 반잔만 마셨는지 그걸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서 나온 혈중 알코올 농도는 증명이 안 되는군요. 정확하지 않다라고 본 건데. 예. 근데요. 이게 이창명 씨가 지금 법적으로는 무죄를 받은 것은 맞는데 공인으로서 면죄부를 받았는지 좀 의문이요. 왜냐면 예. 이창명 씨가 맨 처음에 와서 지금 앞서 우리가 영상을 보셨지만 제가 술을 정말 소주 반에 반잔, 맥주 반에 반잔만 마셨습니다가 아니라 술을 저는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술이 입에 원래 뭐 예,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근데 오늘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뭐냐면 술을 마셨다는 합리적인 의심은 든다. 예. 아하. 마신 것 같긴 하다. 네. 그런데 혈중 알코올 알코올 농도가 농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무죄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걸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농도가 있어요. 알코올 혈중 농도. 그 기준 농도에 따라서 얼마부터 얼마까지 면허 정지, 얼마부터는 면허 취소, 벌금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를 마셨는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1심, 2심도 공이 네. 마찬가지였어요. 술을 마신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마셨는지 우리가 딱 숫자로 쓸 수가 없으니 너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지 못하겠다.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 무죄입니다. 네. 그러니 이창명 씨는 법적으로는 완벽한 무죄지만 그렇지만 약간은 공인으로서 실수한- 도덕적으로서 네. 완벽한 면죄부를 받았는지 그건 의문이라는 거죠. 근데 뭐 이미 어쨌든 무죄를 받았는데 이미 상처가 너무 많이 나서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억울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 혹시 차 버리고 나도 만약 도주를 하면 음주운전에 적발되지 않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속이 앞으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 꿈에도 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